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혜민입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사실 별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즘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계시거나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실 이슈인데요. 바로 지난주였죠. 요즘 것들의 사생활과 제목도 유사하고 로고도 비슷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름이 비슷한 경우는 워낙 여러 번 연락을 받았었던지라 이번에도 그냥 넘기려고 했었는데요. 뭔가 느낌이 쎄해서 들여다봤더니 제목이 요즘 것들이 수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로고에 사용한 디자인 요소도 비슷했고요. 인스타그램 계정 영문도 똑같은 건 우연이겠죠? 게다가 방송 첫 출연자가 저희 요즘사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 영상에 출연한 그 인터뷰와 같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써놓은 페이지에 사용한 워딩들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정답을 향해 달려왔지만 라든지 세상이 정한 길을 벗어나 라든지 자신만의 꽃길을 찾아 나선 요즘 것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뉴스 보도 자료를 검색해봤더니 첫 문장이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간다 였고요. 또 MZ세대가 살아가는 방식과 이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요즘사가 2017년부터 사용하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 이걸 2017년부터 쭉 사용하다가 올해 2월에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라는 문장으로 리뉴얼하기도 했고요.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이 정한 정답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것. 이게 저희 요즘사가 2017년부터 던져온 메시지잖아요.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저희는 인터뷰를 엮어서 인터뷰집으로 출간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 인터뷰집 소개말에도 이런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정답이 아닌 나다운 답을 찾는 밀레니얼 인터뷰 프로젝트.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시선보다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갖고 나답게 자립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먹고 사는 요즘 것들. 정해진 트랙 위를 벗어난 요즘 것들의 이야기. 한 가지 길만 정답이라고 알려주던 세상에 떠밀려 무한한 경쟁의 트랙 위를 달리던 우리는 이제 스스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매고 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요즘 것들 제보하는 란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2017년부터 저희가 해오던 방식인데 말이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저희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지 저희가 예민한 건지 궁금해져서 고민 끝에 인스타그램에 이 사실을 좀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똑같다, 명백한 도용이다, 표절이다,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복제한 것 같다, 심지어 요즘사 콜라보인 줄 알았다, 요즘사가 드디어 방송 진출하신 줄 알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들을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만의 느낌은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 느낌이 오는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이건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 프로그램에 저희가 참여한 줄 알고 있었다는 분이 있다는 것도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첫 방송에 나온 출연자분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 인터뷰 중에 이 프로그램에 섭외받고 출연 예정인 출연자가 더 있다는 거였어요. 몇 분은 이미 촬영을 마쳤다고 하고요. 섭외 연락을 받았으나 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인 한두 달 전에는 프로그램 제목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요. 개별적으로 섭외를 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다들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PR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 출연은 당연히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는 이 화살이 출연자분들 쪽으로 향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출연자 섭외까지도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것들이 수상해 라고 하는 KBS 프로그램과 요즘 것들의 사생활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전에 협의된 적도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것들의 사생활은 2017년부터 기획자와 디자이너인 저희 두 사람이 기획부터 섭외, 인터뷰, 촬영, 편집, 브랜딩, 디자인까지 모든 영역을 직접 진행해온 독립적인 콘텐츠입니다. 저희는 2016년부터 기성의 문화에 작은 균열을 내는 일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것을 책과 영상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사였고요. 진행하는 저희 또한 우리만의 길을 찾아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MZ세대이고, 요즘사는 그런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우리 또래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도 네이밍에 로고까지 누가 봐도 유사한 상황에서 더 들여다봤더니 기획 의도에 사용한 워딩도 비슷하고 심지어 출연자까지 여러 명 겹친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가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한 땀 한 땀 구축해온 세계관과 정체성까지 그대로 카피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정신적, 시간적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게 그냥 네이밍만 좀 비슷했다거나 혹은 로고 디자인만 조금 비슷했다면 이렇게까지 공론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교묘하게 겹치는 상황이 참 굉장히 이상했고 힘이 빠지고 허탈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올린 뒤에 출연자분 한 분이 방송 제작진에게 전달을 했고, 제작진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첫 메일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단 6줄짜리 메일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뭔가 머릿속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를 했다가는 우야무야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또 하고 있는 일도 워낙 많아서 어딘가로 찾아가 만날 여유도 없었고요. 그것보다는 저에게는 메일이 가장 편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했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문의 메일을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지만 꾹꾹 참고 최대한 정중하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요즘사를 해오고 있고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 33,000명이라는 숫자가 KBS 시청자에 비하면 작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믿어주고 공감해준 우리의 소신과 가치관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 아무런 자본도 인력도 없는 독립 창작자로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요즘사 브랜드를 한 땀 한 땀 진정성 하나로 쌓아왔다는 점을 설명드렸고요. 인터뷰 분들을 모실 때에도 아무런 타이틀도 없을 때부터 그 진정성 하나로 콘텐츠의 기획 의도를 열심히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제 주변에서부터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한 분 한 분 모신 분들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제목과 로고 디자인 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 쓰인 워딩, 출연자까지 요즘 것들의 사생활과 무척 유사함을 느꼈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PD님이 말씀하시는 오해가 어떤 오해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송사에서 이런 일들이 저희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리고 스토리로 공유해 주시면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사례들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JTBC에서 방송되었던 바라던 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제주도 좋아라는 문화예술 단체가 2013년부터 사용하던 프로젝트 명하고 똑같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목만 같은 게 아니라 바다를 배경으로 음악 공연을 하고 비치코밍 같은 해양 정화 활동 같은 걸 하는 것까지 프로그램 포맷과 너무나 유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증명을 하셨었고요. 요청했던 사항이 출처를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합리적인 이용 계약을 안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제목이 사용권을 설정받아서 제작되었다는 걸 향후에 방송분의 문구를 송출해라. 이런 거였대요. 그런데 JTBC는 이 제목을 행사에 쓰고 있다는 걸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이 이 단체가 하는 활동과 혼동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바라던 바다의 명칭은 행사가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이라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라면서 따로 사과나 정정은 없었고요. 원래 기획했던 대로 방송을 끝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아무튼 출근이라는 MBC 프로그램도 있었죠. 사실 이 프로그램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었나요? 책을 아예 안 보고 안 읽으셨다면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리즈라고 해서 출판계에서는 아주 흥행에 성공한 문고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위고 출판사, 제철소, 코난북스 이 세 가지 출판사가 번갈아 가면서 취향에 대한 에세이를 출간하는 시리즈인데요. MZ세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팬도 많은 그런 콘텐츠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 제목이 딱 너무 유사하게 나온 거죠. 아무튼이라는 단어는 물론 새로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이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면 뭔가 당연히 얘기가 됐겠지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나 사과, 인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요. 작년에 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종영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오래전 사례입니다. KBS 냄비받침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여기서도 이경규님이 출연하셨네요. 2017년인데 그 당시에 독립출판이라는 분야가 지금의 유튜브처럼 1인 미디어다 라면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도 그런 독립출판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 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냄비받침이라는 독립출판 잡지와 똑같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도 아니고 독립출판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독립출판 잡지 중에 냄비받침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우연히 아이디어가 겹친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독립출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4년 동안 나온 독립잡지를 모를 수가 있었다니 그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뭐 그 외에도 방송국끼리 서로 베끼고 따라하고 그러는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인데 그런 사례들보다는 저희는 일단 독립적인 창작자들의 것을 방송국에서 유사하게 따라한 사례들을 한번 찾아본 것이었고요. 사례들을 쭉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방송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인정을 안 했으니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프로그램이 종영될 때까지 어떠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은 저희처럼 영세한 개인들이고 완벽하게 똑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아주 조금씩 교묘하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크게 이슈화시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해결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KBS 제작진 층에서도 계속 오해라고 회피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래도 MZ세대를 이해하겠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좀 다르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품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메인 PD로부터 메일 회신이 왔는데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요즘 것들이라는 명칭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여러 예시들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요즘 것들의 사생활만 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한 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든 요즘 것들의 연구소였고요. 일단 여기서 1차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2020년에 출범한 단체고요. 로고 디자인은 지상파와 종편 등 수많은 로고 디자인을 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나온 거다. 이 말씀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작 과정에서 요즘 것들의 사생활 로고를 레퍼런스로 활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연자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다수의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사람이었고 내부 회의에서 이미 출연자가 정해지고 난 후에 요즘사 유튜브에 나온 것도 알게 됐다면서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도용하거나 표절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참고한 적도 없고 레퍼런스를 삼은 적도 없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정말 더 허탈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일까?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요즘사를 보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오해인데 내가 논란을 만든 걸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싸워주겠다 하시면서 저 대신 KBS에 청원도 올려주셨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도 넣어주셨고 그 프로그램 계정에 들어가서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해야 할 작업들과 일들은 쌓여 있는데 일도 손에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며칠간 밥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요. 일상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MZ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면서 정말 저희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참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요즘 것들이라고 검색만 해도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말이죠. 만약 정말 유튜브에서 발견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콘텐츠는 아시다시피 책으로도 출간
출간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자료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2018년에 출간된 요즘 것들의 사생활, 결혼생활 탐구 편이 있었고 2021년에 출간된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 사는 짐까지 2권의 책이 나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을까요? 두 책 모두 엄청난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서점 MD들의 선택으로 온라인 서점 상위에 계속 랭크되기도 했었고요. 저희 책 2권 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세종도서로도 선정이 되어서 전국 도서관에도 빠짐없이 입고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절판도 안 되어 있고요. 버젓이 지금도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관련해서도 기사화가 여러 번 됐었고요. 심지어 저희도 개인적으로 나온 것 빼고도 요즘사 이슈로만 방송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작가가 10명이고 연출이 1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희 콘텐츠를 못 찾았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누구도 참고한 적이 없고 레퍼런스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의 유사한 제목과 기획 의도로 제작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출연자까지 이렇게 줄줄이 겹칠 수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게 정말 저희만의 착각과 오해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영방송사라면 방송이 나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레퍼런스 체크는 해봤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한 건 아니었더라도 누가 봐도 비슷한 콘텐츠를 발견했다면 그때라도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어쩌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TVN에서 방영을 시작한 조립식 가족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여러분이 잘 아실 황선우 작가님, 김하나 작가님의 여자 둘이 삽니다의 포맷과 동일하잖아요. 새로운 가족 모델이라는 것으로 이슈가 되었었던 책이고 조립식 가족이라는 워딩도 그 책의 부제로 쓰였었습니다.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좀 달랐던 건 프로그램 초반에 아예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출연자인 모니카님과 립제이님이 언급을 하는 장면이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책도 방송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황선우 작가님과 김하나 작가님이 인플루언서시기 때문에 SNS에 직접 언급을 해주시면서 홍보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윈윈 전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작가님들이나 출판사에게 방송국에서 어떤 보상을 했는지까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애초에 인정을 했다라는 게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콜라보 요청을 한다거나 기획 협업을 제안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저희가 거절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저희 성격상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더 영향력 있는 공중파에서 전달해 주시려고 하다니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임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즘사가 이 프로그램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언급이라도 한번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게 무척 안타깝고요. 결국 요즘사가 아직까지 영향력이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유명세가 적고 여론이 그렇게까지 들끓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상대방이 좀 유명인인 경우에 여론이 시끄러워지면서 그때 가서라도 사과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SBS 미우새가 이말년, 주호민 작가님의 침펄 토론 포맷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결국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니까 제작진이 이말년 작가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 출처 표기도 주의하겠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TVN의 유퀴즈에서도 표절 논란은 아니었는데 유튜버 빠니보틀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빠니보틀님이 직접 SNS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그때서야 PD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사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영향력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뭔가 명쾌한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정말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누군가는 또 계속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처럼 영세한 개인이 한 땀 한 땀 일구고 만들어가는 콘텐츠를 아무렇게나 베껴도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특히나 저희 요즘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채널이잖아요. 이런 레퍼런스가 있다라는 걸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채널인데 이런 요즘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것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레퍼런스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일단 저희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폐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요즘 것들이 수상의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부터 제작 전반에 있어서 요즘 것들의 사생활의 많은 부분의 모티브를 얻었고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는 점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지하는 거죠. 물론 방송 제작진이 저희가 생각한 대로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레퍼런스로 사용했고 모티브를 얻어서 제작을 했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바를 제작진 측에 명확히 다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들도 다 꼼꼼히 읽고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권리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게끔 자료를 더 모으고 있고요. 방송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시청자권익위원회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제작진의 인정과 사과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다른 수많은 사건들처럼 에너지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선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이 에너지를 조금 더 우리답게 우리다운 방식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인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의식과 고민들을 콘텐츠로 풀어왔고 그게 바로 지금의 요즘사가 된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겪은 이 사건을 폭로하고 단기적으로 이슈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 사태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랜만에 새로운 탐구 의지가 타올랐거든요. 방송국 놈들은 대체 왜 그러는가? 참 수상하다. 아까 소개해드린 사례만 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런 표절 시비가 계속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휘뚜루마뚜루 대충 베끼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 저희 채널로도 방송국 분들이 연락을 정말 많이 꾸준히 해오고 계세요. 다짜고짜 누구 연락처를 알려달라거나 이런 사람 찾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거나 저희의 몇 배나 되는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왜 항상 새롭게 앞서가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미 만들어둔 것을 자꾸만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만 바꿔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어쩌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방송 작가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작가들은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일하는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아마 아이템을 찾고 기획을 할 때에도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기 프로젝트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파하는 게 우리다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넘어서 콘텐츠로서 파고들어보자. 그래서 제보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분들, 방송사에서 일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방송국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방송국의 도용과 표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따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처럼 언젠가 이 문제에 직면해서 막막해할 누군가에게는 참고가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 좋은 것만 얻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요즘사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무물 답장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도 이렇게 많이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나타나지 않으시는 수줍음이 많은 분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일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내주시는 분들이구나. 사실 진짜 친구는 좋을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안 좋을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마음을 저희가 이번에 느껴서 사실 정말 놀라고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사를 저희 두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33,700여 분의 것이 되었구나.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믿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번 일로 일상의 소중함, 내 일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회진을 어떻게 쓸지 계속 고민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정신적, 시간적 에너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러다 문득 진짜 아무것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내 일까지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온 것들이고 우리 콘텐츠를 좋아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속한 일들도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단 할 일부터 하자 했습니다. 물론 계속 머리 한구석에는 마음 한구석에는 괴롭고 불편했지만 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더니 머릿속도 좀 정리된 느낌이었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게 뭔지 우리 위치에서 뭘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흔드는 그 일에 휘둘리지 말고 내 일상을 단단하게 해나가야 문제를 돌파할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거고 할 일은 하자 하는 마음. 그게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건 그거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계속 준비하고 있고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원래대로 여러분도 즐겁게 행복하게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르스름한 한 석양이 비추는 드넓은 들판. 그 한가운데를 오직 두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함께 걷는 일. 그거라면 어쩌면 세상의 요구대로 살도록 짜여진 견고한 판에 조금은 균열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2년 뒤 모두가 안 될 것 같다던 일을 하고야 말았다. 눈물나게 감격스러운 쟁취의 순간들을 경험한 후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앞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든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